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건 그날 본 광고 문구 때문이었다. 긴급 자금 빌려드립니다. 단지 그거 하나였다. 그날 그 문장만 안 봤어도 나는 지금 한국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을 거다. 그 당시 나는 돈이 많이 급한 상황이었다. 카드값, 부모님 병원비, 밀린 월세. 핸드폰만 켜면 돈 달라는 부재중 전화며 문자로 가득했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마치 누가 내 속을 들여다본 듯 그 광고가 떠 있었다. 신용 안 좋아도 돼요. 이미 연체 있으신 분도 돼요. 이 문구가 마치 딱 내게 하는 말 같았다. 이거 정말 합법인 건가? 절박한 상황이었던 만큼 찬밥 더운 밥 가릴 여유가 없었던 나는 연락처를 남겼고 3분도 안 돼서 전화가 왔다. 굉장히 상냥한 목소리의 여성 직원이 전화를 주었고 내가 처한 상황을 차분히 끝까지 들어주었다. 내 빚과 신용등급, 가족이 있는지 혼자인지,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얘기했다. 그 여성 직원은 조용히 내 얘기를 끝까지 듣더니 이렇게 말했다. 저희 측에서 대출은 해드리고 싶은데 신용에 조금 문제가 있으시네요. 그런데 마침 저희 쪽에서 새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통장만 잠깐 빌려주시면 돼요. 그럼 월차는 기본이고 성과 나오면 3천까지도 가능하세요. 숙소, 식사, 비행기 저희 쪽에서 전부 대드릴게요.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내가 광고에서 보았던 내용이 정말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최고급 1인식 숙소에 식사까지 모두 무료 제공해 직접 그 일을 하러 올 수 있게끔 비행기표까지 다 끊어주겠다는 것이다. 일하다 힘들어 집에 가고 싶으면 돌아가는 비행기표도 다 끊어주겠다. 언제든지 휴가 다녀와라. 정말로 혹할 수밖에 없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이미 통장을 빌려줘야 된다는 조건에서 이거 사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절실했던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았다. 근데 이거 통장 빌려주는 거 불법 아닌가요? 잘못되면 저 나중에 깜빵 가는 거 아닌가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여자가 그때 내게 해준 말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말이었다. 그거 모르고 했다고 하시면 돼요. 여직원은 정말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대수롭지 않게 설명해줬다. 이 일이 알고 하면 불법이고 범죄인데 모르고 하면 선처라고. 이미 이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죄다 처벌이 안 되는 걸 알고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돈 필요하시잖아요. 목소리가 내가 아는 친한 동생 같아서 정말 안쓰러워서 도와주려는 건데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사람 많아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딱 봐도 사기인데 왜 하냐고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매일 빚에 시달리는 나에게는 흔들리지 않을 수 없는 제안이었다. 그때 나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그 말이 진심으로 나를 살려주는 말처럼 들렸다. 아니, 사실 그때 내 마음은 이미 넘어가 있었다. 더 이상 돈 나올 곳은 없고 잠시 갔다 와서 바짝 돈 벌어오면 이제는 나도 숨 좀 쉬고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를 걱정하는 한편 한심하게 바라보던 주변의 지인들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네, 저 할게요 그럼. 내가 하겠다고 하자 그 여직원은 친절히 취업에 필요한 신분증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었고 그녀가 지정해준 장소로 갔더니 정말 어떤 한 남성분이 친절히 비행기 티켓을 건네주었다. 와,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세심히 챙겨주는구나. 정말 아무것도 몰랐었다. 그냥 처음에 들었던 인상은 나를 되게 많이 생각해주는구나 라는 거였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여직원이 계속 확인했다. 지금 어디세요? 공항에 도착하셨나요? 입국 신사는 받으셨나요? 비행기 탔어요?
비행기 탔으면 사진 한 장만 찍어서 보내주세요. 지금 생각하면 내 동선을 파악하려고 했던 건데, 당시에는 이분 혹시 나한테 관심 있으신 건가? 하는 그런 한심한 생각까지 했었다. 그렇게 설레는 기분으로 비행기 안에서 셀카를 찍어 그 여자에게 보냈다. 캄보디아로 떠났는데 얼굴은 지금 보면 진짜로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다. 어느덧 캄보디아에 도착했고 공항에는 나를 모시러 왔다고 친절하게 말하는 한 남성분이 검은 세단을 준비시켜놨다. 나를 마중 나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에 큰 안심이 되었다. 그 남자는 처음에는 정말 친절했다. 한국 얘기도 하고 내가 왜 왔는지도 아는 눈치였다. 그렇게 차로 이동하는 동안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차가 도시를 벗어나기 시작했을 때쯤 갑자기 그 남자의 말투가 변했다. 핸드폰 줘봐. 나는 그의 차가운 말투에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다. 네? 왜요? 그런데 그 남자가 갑자기 내 얼굴을 내려찍기 시작했다. 한두 차례 내려찍더니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왜요? 이 새끼가 말대답을 다 하네? 라며 나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의 기억은 없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창문 하나 없는 방바닥에 누워있었다. 어디선가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들려왔다. 주머니로 확인하자 여권, 지갑, 핸드폰 전부 다 사라진 상태였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웬 처음 보는 남자가 의자에 앉아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너 지금부터 내 말 안 들으면 여기서 죽어서 나간다. 그리고 옆에는 총든 외국인들이 서 있었다.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 아, 이건 취업이 아니구나. 이건 잡힌 거구나. 내가 끌려간 곳은 영화에서만 보던 교도소 구조였다. 양쪽 벽으로 철제 2층 침대가 빽빽하게 놓여 있었고 천장에는 CCTV가 있고 문은 철문으로 되어 있었다.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범죄 단지인가? 그곳에서 폭행은 그냥 인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대답이 느리면 맞고 되물어도 맞고 눈치 봐도 맞는다. 그냥 숨쉬고 있는 동안은 맞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때도 이렇게 처맞아 본 적은 없었다. 하루는 그 남자가 들어와서 종이 한 장을 휙 던지며 말했다. 야, 이거 다 외워라. 오늘 내로 못 외우면 죽는다. 어떤 내용인가 보니까 거기에는 보이스피싱 대본이 적혀 있었다. 아, 여기는 땡땡 수사팀입니다. 아, 다름이 아니라 고객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그 계좌 꼭 잠그셔야 합니다. 가족 그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는지 모든 게 매뉴얼로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짓을 하루 15시간씩 시켰다. 실적을 못 채우면 그날 저녁은 맞는 날이었다. 그렇다고 밥도 잘 주는 것도 아니었다. 어디서 듣도 보다 못한 이상한 컵라면, 가끔씩 김밥 한 줄, 그게 전부였다. 이 교도소 같은 곳에서 과연 내가 살아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매일같이 고민을 하다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다. 그건 바로 열심히 보이스피싱 하기. 왜냐하면 그때만 보이스피싱 사기를 칠 앱을 사용할 수 있었고 나는 내가 전화를 걸어야 할 명단 속에 우리 부모님 번호를 몰래 넣었다. 결국 부모님께 연락이 닿게 되었고 살려달라고 빌었다. 여기 갇혔다고, 내가 지금 잘못 왔다고. 운 좋게도 그게 닿아서 나는 구조될 수 있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 알았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그 당시 그놈들이 내 핸드폰 잠금 장치를 풀기 위해 나를 폭행해 비밀번호로 알아냈었고
내 핸드폰 안에 있는 은행 앱, 카드 정보, 인증서, 그리고 연락처까지 전부 털어냈다. 그리고 걔네들은 내 이름으로 별의별 걸 다 시도했다. 작업 대출, 대부업 대출, 그리고 내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돈 세탁. 다행히도 내 신용이 개판이라 대출은 전부 안 됐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내 통장이 쓰였다는 거다. 결국 서류상으로는 내가 보이스피싱 돈을 받은 놈이 돼 있었다.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게다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 입은 금액을 내가 변제해야 한다고 한다. 돈은 위에 있는 놈들이 다 가져갔는데 그 놈들 이름도 모른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윗대가리들은 이미 다른 나라로 튀었다는 말만 들린다. 결국 남게 된 건 내 이름뿐이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말한다. 에이, 말도 안 돼. 이거 영화 아니야? 에이, 설마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겠냐? 근데 정말로 한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놈들 훨씬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정말로 무서운 건 캄보디아에만 범죄 단지가 있는 게 아니다. 라오스, 미얀마, 그리고 태국 국경 쪽에도 비슷한 구조물들이 있다고 한다. 범행 수법은 거의 다 비슷하다. 한국에서 유인, 공항에서 여권 회수, 여권 박탈, 감금, 보이스피싱 노동, 그리고 돈 안 되면 팔아버림. 사람을 돈처럼 돌리는 구조가 이미 있다. 내가 겪어봐서 하는 말이다. 세상에 쉽게 돈 버는 길은 없다. 너무 좋은 조건이 있다는 건 대부분 너무 좋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기억해라. 나는 통장만 빌려줄 건데? 아니, 거기까지 가면 너도 나처럼 인생 날아간다. 한번 그 라인에 발을 올리면 너도 언젠가 친구 3명만 데려와. 이 말까지 듣게 될 것이다. 본인도 살고 싶으니까 사람을 팔게 되는 거다. 그리고 그 점을 이용하는 게 이 조직이 정말 무서운 이유다. 제일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니라 살고 싶어하는 인간이다.